대퇴사두근의 근력과 그리고 궁둥이의 근력과 그리고 이 발목 관절의 유연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운동들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대표님, 네. 요즘 무릎 아프신 회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혹시 어떤 운동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 쌤? 요즘 유튜브에 좀 빠져서 음, 마사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버님들이. 마사지 맞아요. 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고 그리고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마사지가 뭔가 정답처럼 이렇게 이 사회에 좀 퍼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누워서 하는 OKC 운동이라고 하는데 누워서 하는 저강도의 운동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게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고려될 수 있긴 하나 사실은 근본적으로 무릎을 진짜 강화시키기에는 한참 부족한 운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마사지 같은 경우도 재활 초기 단계에 통증을 완화시키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큰 도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일단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PFP거든요. PFP는 뭘까요? 파텔라 페모럴 페인인데 이제 대퇴슬개 통증입니다. 대퇴슬개 통증을 테스트하는 방법 상당히 간단해요. 그 평가를 같이 한번 해보고선 이 평가에서 회원님들이 통증을 느꼈다면은 오늘 이 운동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는요 간단합니다. 스쿼트예요, 스쿼트. 그냥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면 되는데 앉을 때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무릎 굽힌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두 번째 평가 바로 갈게요. 의자 같은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 여러분들의 발로 이렇게 꽉 이 다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꽉 펴봤을 때 이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FP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다리를 꽉 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라 누가 도와준다면은 여기를 꽉 잡고선 이렇게 펴보면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완전히 이렇게 릴리즈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힘을 안 쓰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슬개골의 주변부를 이렇게 눌러봅니다. 주변부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PFP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 이렇게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사실 이런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대퇴사두근의 근력과 그리고 궁둥이의 근력과 그리고 이 발목 관절의 유연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운동들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운동이에요. 초기 단계에는 많은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릎 통증이 이미 있으신 분들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여기서 더 굽히는 건 부담될 수 있거든요. 굽히는 걸 줄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좀 버텨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여기서 밴드를 걸고서 이렇게 흔들어줘도 좋겠지만 좀 더 버텨주고 좀 더 다리를 더 뒤로 빼면은 더욱더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초기에는 천천히 내려가고 한 발로 있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리고 또 버티고. 근데 중요한 거는 PF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벨거스라고 하는데 이 벨거스가 안 되게끔 딱 발과 무릎의 방향을 정렬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이동한다기보다는 초기에는 이 정도까지. 딱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허벅지 만져보시고 허벅지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엉덩이 안 쓰이냐? 엉덩이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요. 그리고 반대발도 이렇게 해줍니다. 천천히. 이때 이제 무릎이 말씀드렸다시피 안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골반의 정렬이 중요합니다. 골반을 정면 보게끔 하고 그리고 아까 발이랑 무릎은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했죠. 발이 아치가 무너지면요 무릎 같이 무너지거든요. 사실 무릎은 무릎 혼자서 스스로 위치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무릎의 위치를 관장하는 건 이 발과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발과 고관절을 잘 컨트롤 하시는 분들의 무릎은 튼튼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고관절 벌린 근이 얘를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잡아주고 있는 거고 또 발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 어떻게 10개씩 이제 뭐 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근데 딱 처음에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무언가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됩니다. 무언가 잡고 할 때는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뒤에 발 살짝 터치를 하거나 뒤에 발 터치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더 많은 근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운동들로 내 체중 부하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발목과 고관절을 조절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셔야 결국은 무릎 통증 재활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누워서 백날 이것만 찬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좀 격해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보행이나 계단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 움직임 중에 손상이 발생하는 건데 그 움직임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 움직임을 잘 컨트롤하려면 결국은 그 움직임과 흡사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딱 이것만큼 우리가 보행에 가까운 동작이 별로 없어요. 보행은 결국은 한 발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여기서 멈춰 있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부담되시면 이런 거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초 정도 멈춰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능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방금 이렇게 멈춰있는 운동에 좀 익숙해졌다면은 이런 스텝박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이 된다면은 이런 30cm에서 천천히 여러분들의 무릎이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너무 과하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다면은 일단은 사실은 JR 스텝 1에 거의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특히 올라올 때도 안정감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방금 보셨나요? 휘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시면서 올라오실 수 있다. 그럼 재활에 거의 많은 부분을 성공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처음에는 좀 낮은 단계에서 천천히 1, 2, 3 다시 올라오고 올라왔을 때 엉덩이 딱 힘주고 1, 2, 3 엉덩이 힘 그렇죠. 1, 2 멈춰 있으셔야 돼요. 멈춰 있는 거 진짜 좋은 운동이거든요. 재활에서. 그리고 다시 늘려주고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갈 때랑 멈춰 있는 게 중요해요. 내려갈 때는 이제 이센트릭이라고 하고 멈춰 있는 걸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왜 영어 쓰냐? 그냥 영어 씁니다. 멈춰 있고 내려가고 이것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발이 앞으로 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는데 뒤로 가는 게 우선이에요. 앞으로 가는 거는 무릎에 스트레스를 엄청 높여서 나중에 이제 나중 단계에서 나중 단계에서 연습하시면 돼요. 계단도 무릎이 엄청 아프신 분들은 사실 옆으로나 뒤로 내려가는 걸 추천드려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맨날 뒤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재활에 성공해서 앞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데 이 높은 데서 더 높은 데서 잘 조절해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방탄 무릎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스텝 다운이라는 운동, 특히 뒤로 내려가는 거는 무릎 통증을 이제 완화시키는데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무릎 통증, 그러니까 무릎 재활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운동을 빼고선 다른 운동으로 뭔가 강화시킨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발로 하는 이런 입체적인 운동에서 조절 능력을 키우는 이런 베스트 운동을 냅두고서 굳이 다른 운동을 찾을 필요가 있나?